네, 오늘도 신광석 매니저님과 함께 애프터마켓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성입니다. 네, 이게 더 뭔가 그림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런가요? 제가 소개하는 거구나. 네, 시청자분들이 또 윤 아나운서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차라리 앞으로 스타트를 우리 윤 아나운서가 끊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바로 시작해 보시죠. 네. 네, 오늘도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2차 전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네. 2차 전지 11월 수출 데이터가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면서 오늘 강세 나타났는데요. 그쵸. 특히 에코프로는 헝가리에 생산 기지를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10%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네.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미 근데 이제 사실 이 동유럽 지역에 뭐 헝가리 쪽에다가도 그러니까 부다페스트의 이 동남쪽이 그 공업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CATL 공장도 있고요. 네. 그냥 CATL이 지금 1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또 여기다 이제 캐펙스를 또 증가한 거죠. 증설을 한 거죠. 공장 하나 더 신규적으로 증설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래 같은 경우에는요.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2위 종목이에요. 코스닥 시가총액 2위고 3위가 1위가 알테오젠, 2위가 에코프로 BM 이런 순인데 네. 원래 이때 정말 원래는 여기서 그냥 치고 갔어야 돼요. 에코프로가 이 자리에서 쭉 치고 가면서 11만 원, 12만 원까지 치고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호재가 쉽게 얘기해서 좀 뒤늦게 반영이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도 그 비슷한 뉴스들이 있었고 뭐 CAT에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전기차 보조금 만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 쇼트지 난다. 이런데 오히려 지금 빠졌어요. 근데 이때 빠졌던 요인들을 제가 짚어보면은 그냥 이때 당시 시장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네. 전반적으로. 약간 좀 지저분하게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증시에서도 나와 있었고요. 코스닥 동일하게 좀 패턴들이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뭔가 증시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뭔가 색깔이 좀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제가 뭐 이 프로그램에서는 언급을 못했지만은 제가 이제 출연하고 있는 3시 프로그램에서 1타 강석 코너에서는 시즌 1 전자닉스 장세가 종결이 되고 네. 시즌 2 코스닥 장세가 예상된다.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잡주 장세라고 해서 민주식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2위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닥을 왜 끌어올리려고 할까 지금 정부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집권여당이 어찌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코스닥 지수 위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증시를 올려야 된다. 그럼 증시 올릴 때 코스닥 하단에 있는 종목을 올릴 거냐 아니면 얼만큼의 돈을 조금만 써가지고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해서 끌어올릴 거냐.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왜?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총 2위 종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후 몇 개 종목들만 올리면 코스닥 150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1000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만일 조정이 나오면은 반드시 매수하시자라고 방송하기 전에 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동일하게 만약에 눌린다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테니까요. 에코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현재 유튜브 댓글창에 조 부장님께서 에코프로 이제야 수익권으로 넘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뭐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3년도의 고점이 여기거든요. 네. 2차 전지 끝났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2차 전지를 이때 당시에는 뭘로 움직였나요? 전기차로 움직였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뭘로 봐야 될까요? 전동화 내재화 또는 ES. 그렇죠. 근데 ESS보다는 더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로봇 배터리겠죠. 네. 로봇 배터리.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 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1, 2년 안에는 에코프로가 23년의 고점을 한번 갱신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로봇에 대한 기대감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점을 경신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계속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오늘 밤형 크게 떨어졌어요. 네. 미국 일라일리와 체결한 기술평가 종료 시점이 연장될 수 있겠다라는 소식 때문인데 네. 현재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자,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주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좀 장기간의 싸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28일 날 정말 급변동의 장세였죠. 이게 5분봉인데요. 펩트론. 여기서 이제 이 SK 쪽에서 일라릴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뉴스가 좀 보도되면서 펩트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부분들 나오죠. 얘가 원래 이제 펩트론이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쭉 빠지다가 여기가 이제 3시거든요. 정확하게 3시 장 끝나기 직전 1분 전 3시 29분에 펩트론 사이트에서 이제 주주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네. 게시판에도 눌러봐서 보시면 3시 29분에 정확하게 뭐라고 올렸냐면 평가 시한 관련된 부분에서 일라릴리와 연장하기로 했다.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뭐 쭉 썼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이제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왔다가 약간씩 이렇게 좀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정말 다행인 게 24년도 10월이죠. 요때입니다. 10월 7일 날 10월 7일 요때네요. 24년 10월 7일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멀리서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요날 일라릴리와의 평가 시한 관련된 계약을 했고 14개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12월 7일 날이 대략적인 만료일인데 이제 IR 담당자는 뭐 그건 그렇지 않다. 뭐 상호받아도 또 연장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조기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만약에 계약이 취소됐으면은 어떻게 됐겠죠? 네, 여기서부터 주가가 거의 한 2.5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럼 만약에 펩트론이 일라릴리와 계약이 평가 시한 연장이 아니라 계약이 종료됐으면 취소됐다. 일라릴리가 컷을 한 거죠. 그러면은 뭐 오늘도 아마 점화 갔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죠. 연장이 돼가지고. 어쨌든 장기간의 싸움으로 들어갔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펩트론은 조금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아마 뭐 바로 여기서 즉각적으로 막 고점을 넘어가는 패턴은 나오기 쉽지 않다. 뭔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아빠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약간 기간 조정 형태로 횡보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펩트론이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이 뭐 20%, 30% 된다라고 하시면은 한 5%만 좀 남기시고, 예. 나머지 물량을 좀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여기다 큰 비중을 두고 가져가지 말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반등이 좀 나오면 상단 부분에서 뭐 34만 원, 35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 근데 이걸 뚫으려면은 뭔가 또 일라릴리 평가 관련된 부분 외에도 다른 또 이제 뉴스가 보도되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올라갈 텐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기겠지만 조금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이 평가 시한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길어졌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중 큰 분들은 좀 줄이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옮기는 게 좀 더 기대 수익이 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에 대해서 이번 이슈는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TNT님께서 신광성 전문가님 유튜브 방송 보고 에코프로 BM 11월 25일 매수해서 17% 수익 보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의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네, 더 많은 인사이트 매니저님 유튜브 통해서 많이 얻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국내 증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 강하게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까지 산타랠리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일 수 있는데 산타랠리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산타가 올 때쯤에 올라가느냐 요거의 차이거든요. 네. 네, 근데 기대감은 좀 반영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약간 그 오전에 그 일본 BOJ 뱅크 오브 재팬의 그 우에다 총재 발언이 조금 신경 쓰인다.
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선물이 이거는 이제 이게 금요일 날 반장이었거든요. 추수감사절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한 나스닥 0.8 뭐 이렇게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증시도 급락으로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윗거리 달린 요인이 뭐냐면 조금 난해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금리 인상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재정 부양책도 쓰겠다.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하는데 재정 부양책도 쓴대요. 이게 뭐 어떻게 뭔가 뉘앙스를 풍기는 건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일본이 조금은 이제 실물 경기가 좀 망가지는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근데 결국은 계속 이전에도 23년도, 24년도 우리 괴롭혔던 요인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거든요. 워낙 글로벌적으로 일본 자금들이 워낙 많이 좀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해외에 투자되어 있던 부동산 주식들을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조금 미선물도 밀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12월 19일 날에 이제 또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조금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저는 미국 장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산타가 다가올 시점이 되면은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산타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찍 반영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은 산타가 온 줄 알았는데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안 올 수도 있다는 점. 네. 네,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현재 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선 반영돼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저희 유튜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텔입니다. 지난주에 10%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랑 다시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금요일 날 반장인데도 불구하고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차트 모습 말씀드릴게요. EMIB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좀 대체제 역할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요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좀 부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 GPU 그리고 뭐 TPU 뭐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뭐 구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빅테크들이 인텔과 손잡고 얘기하면서 EMIB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올라간 건데 이게 차트가 좀 느려가지고 보여질 수 없지만 엔비디아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지난달부터 AMD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게 뭐죠? 그 엔비디아 거 쓰려고 하다가 쇼티지 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2등이 AMD 거 써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 됐죠? 구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TPU 쓸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글 주가가 막 신고가 가버리고 인텔도 약간 비슷한 효과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인텔의 가장 큰 대주주는 아니더라도 대주주겠죠. 주주가 누굴까요? 미국 정부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도 가지고 싶고요. 네. 실제로 트럼프 가문이 많이 아마 가지고 있을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인텔의 주가가 어떻게 떨어질까 올라갈까요? 계속 네. 오를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출렁출렁 거리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고 월봉 보시면 인텔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때가 아주 되게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장기적으로 올라가다가 실패했는데 이 월봉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 임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인텔을 전략적 이 관련주로서 미국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관련주라고 저는 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가문이라든지 행정부가 지분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은 진짜 닷컴 버블 당시 75불이죠. 여기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미국 기업이 대우 키워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인텔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월마트 등 정말 다양한 상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방송 마치고도 매니저님 만나볼 수 있죠. 네, 여러분들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면요. 네이버 유튜브에 신광섭 검색하시면 방금도 제가 유튜브 영상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차 전지 바이오의 말씀드렸고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산타가 올 줄 알았지만은 좀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 우에다 총재와 관련된 부분도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시시각각 아마 매크로 상황이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이제 12월은 조금 종목보다는 지수, 매크로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된 시시각각 변하는 장세에 좀 대비하실 분들은 제 코멘트를 제가 뭔가 일이 있으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너튜브나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네이버 주식 밴드도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창 용인님께서 아쉽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쉬우신 분들은 오늘 방송 마치고 이 매니저님 유튜브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산타랠리 올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광석 매니저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